포스코의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노동계가 포스코를 규탄하고 경찰과 노동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포항 강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와 원인 규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찬반 양측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포항에서 4.1의 지진이 나면서 포항은 지진이 일상화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일고 있습니다. 2년 전 포항 강진의 원인조차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부가 유발 지진 관련성 여부를 시급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대 이진한 교수와 함께 포항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닌 유발 지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오경두 교수. 포항 지진의 원인은 물이라고 확신합니다. 동해안은 빗물이 불투수층에 막혀 2km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지하수의 고속도로라 불리는 사암층을 따라 먼 바다까지 가서야 자연 지진 발생 심도인 10에서 20km에 도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속초에서 포항까지 동해안 벨트 중 4.0 이상 지진은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났고 지난 10일 지진도 1981년 4월 4.8 지진과 위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포항의 경우는 불투수층이 있어가지고 지하수위가 쏜살같이 이렇게 태백산맥으로부터 쏜살같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지열 발전처럼 강제로 물을 넣지 않는 한 포항 육지에서 4.0 이상 지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발생한 지진도 그런 자연 지진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가 광역 지하수가 발생시키는 그런 전형적인 자연 지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 지진 원인 규명 작업은 깜깜이입니다. 포항 공동조사단이 지열발전소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 정보 분석 자료와 수리 자극 가이드라인 등 자료 공개를 당국에 요청했지만 정부의 포항 지진 연관성 조사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개가 일시 중지라며 거부했습니다. 정부의 정밀조사단의 그 결과가 진짜 맞는 결과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생긴 조직인데 이게 지금 이러한 기초적인 데이터에부터 이제 스타트가 늦으니까.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포항시 공동조사단은 곧바로 집단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설 연휴 부두 하역기에서 일하다 숨진 포스코 직원 김모 씨 사건과 관련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포스코의 산재 은폐 의혹을 규탄하는 가운데 경찰이 사고 경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등 노동계는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재 은폐 정황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데도 포스코는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포스코가 노조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점들은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특히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김 씨의 사망과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내장 파열에 의한 과다 출혈로 숨졌는데도 포스코 측이 심장마비라며 산재 가능성을 부인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안전관리와 초동 조치가 적절했는지, 심지어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김 씨와 함께 있었던 인턴 직원이 사고 직후 기기를 작동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하는 과정에 포스코가 개입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사건 현장이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인턴 사원의 말만 듣고 초동 수사를 했다는 게 제일 좀 의구심이 남습니다. 경찰은 포스코가 위독한 김 씨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1시간이나 지나서야 119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 주말 입장문을 내고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시하는 한편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재 은폐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경상북도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 생긴 지역의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중단됐고 영덕 천지원전 건설도 백지화됐습니다. 경북도가 추산한 경제적 피해는 법정 지원금 및 지방세수 감소 5조 360억 원,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 가산금 감소 380억 원, 사회 경제적 손실 4조 3,195억 원 등 모두 9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책은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경상북도가 특별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긴급 예산을 편성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올 상반기 안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수립 완료되면은 해당 지자체와 같이 동조를 해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규 원전 건설 취소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원 대상을 신규 원전 추진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전이 위치한 지역까지 넓히고 주요 국책사업 선정 시 우선권을 주는 내용까지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원전 취소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계획과 또한 이주 대책 지원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고 원전 소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발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에 원전이 없는 지역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특별법 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찬반 양측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단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다가오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이라는 단어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을 당장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고 국내 원전이 모두 멈추는 시기는 64년이나 지나서인 2083년으로 아직도 멀었는데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코드가 탈원전보다 늦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들한테 오해를 지금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걸 좀 바로 잡아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적 감축 계획을 좀 밝혀가지고 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독일 내 석탄위원회에서 석탄도 2038년까지 석탄도 이제 제로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 아주 야심적인 목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완벽하게 그 재생에너지로 이제 그 전환을 2050년까지 달성을 하겠다. 우리도 전기 요금 인상 등에 대한 국민 공론화와 적절한 속도 조절을 통해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건설 중단 시 매몰 비용은 6,400억 원, 건설 재개 시 추가 투입 비용은 8조 원이 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마다 달랐습니다. 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더 투자를 해서 우리도 일찍 그 기술 시장을 선점하는 걸로 나아가는 게 그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롭게 계획이 수립된 원전에 대해서는 굳이 건설을 중단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할 경우 거기에 관련된 매몰 비용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매몰 비용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다 떠안아야 될 문제고. 근본적으로 산업 현장과 가정에서 값싼 전기를 물 쓰듯 하는 우리나라의 전기 소비 행태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큰 틀에 대해 고민해보는 포항 MBC 시사토론 에너지 전환의 시대 해법은 뉴스 직후인 오늘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매장문화재 60여만 점을 보관할 수 있는 영남권 유물수장고를 준공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영남권 유물수장고는 지난 3년간 297억 원을 들여 연면적 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으며 경주뿐 아니라 대구와 김해, 진주 등 영남권 박물관의 유물을 보관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지방선거 참패 후 새로운 모습을 약속했던 자유한국당이 정말 달라졌을까요? 소통은 사라지고 철진한 친박 논란을 다시 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난을 사고 있는데 최근에는 최교일 의원 논란에 5.18 망언이 더해졌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날짜가 겹친 전당대회를 두고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대표 후보로 나선 8명 가운데 6명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특정 후보 친박 논란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 논란도 불거지며 전당대회가 제대로 열리겠냐는 걱정도 나옵니다. 소통 부재하고 거친 관리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 측면이 있어요. 우리 당이 아직도 그래서 못 헤어나고 있어. 너무 나쁘게 볼 건 없는데 이제 어떻게 수습해 가느냐가 문제지. 지난주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하는 공청회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경북 이완영 의원과 경북 출신 이종명 비례의원도 참석했습니다. 그러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황당한 웰빙 단식에 이어 불통 전당대회와 박심 논란 등 고질병이 재발하고 있다고 SNS에 밝히는 등 한국당은 안팎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 경기가 나와갖고 쏠림 현상이 심해지니까 그래갖고 하다가 어떨까 건드린 거 아닌가. 내가 더 보수예요 하다고 주장하다고 했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지 2년이 지나 바닥을 치던 지지율이 살짝 오르자 친박 논란에다 군부에 맞섰던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는 등 다시 표만 쫓던 과거의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제55회 춘계 한국 중등축구연맹전이 내일부터 보름간 영덕과 울진 지역 14개 축구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20여 개 팀의 선수단과 임원, 가족 등 13,000여 명이 영덕과 울진을 찾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진군은 올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의 하나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주택 100가구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설 용량 3kW 이하의 태양광 전지판을 지붕이나 마당에 설치하는 단독 주택으로 오는 2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경북에는 오늘 칼바람이 불면서 매우 추웠습니다. 내일도 추위는 이어지겠고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공기가 깨끗해지니 추위가 말썽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초속 6.9m의 매서운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낮이 되면서 구름의 양은 점차 많아지겠고요. 한낮 기온 6도에서 8도로 평년 수준에 머물겠지만 찬바람에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낮까지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은 비나 눈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는데요. 강한 바람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울진과 경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영덕과 포항은 건조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6도에서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0도, 독도 3도, 낮이 되면 울릉도 3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이 지나겠고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후까지 곳곳에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츰 풀리겠고요. 금요일 오전에는 비나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8일부터 2달간 도내 11,000여 건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대진단을 벌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자체 점검 방식을 바꿔 최근 사고가 빈발한 분야와 노후 시설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추가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해 신속하게 보강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홍수나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해 360여 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집중 점검합니다. 안전진단 C등급 이하의 20개 농업용 저수지는 농어촌 공사와 공동으로 정밀 조사하고 안전 상태를 평가해 등급이 낮은 저수지는 보수 보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입니다. 워라밸이라 불리는 일 생활의 균형 직장 문화 만족도에서 대구 경북이 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2017년 대구 경북의 일 생활 균형 직장 문화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경북은 18.9%로 전국 평균 22.3%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인 최하위 수준으로 낮은 워라밸 만족도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관위도 준비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오늘부터 투표관리관 위촉과 운영에 나서고 22일부터는 선거인 명부 작성, 26일부터는 후보자 등록에 나서며 선거운동은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중앙선관위는 금품 제공 신고 포상금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올리고 공명선거 지원단을 선발해 불법 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1일 월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